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통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우울한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아니면 관계에서 잘 기능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상담에서 뭘 하길래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상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은 상담 경험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상담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좀 우리의 이제 이게 뇌 구조예요. 뇌 모형인데, 이 뇌 구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 구조를 변화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뇌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 전문가로서 상담이 어떻게 이제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정서 발달 과정, 또 애착 발달 과정이 뇌 구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 아기는 이런 뇌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또 뭔가를 느끼고 아니면은 장기에서 일어나는 것들, 폐가 활동하는 것, 간이 활동하는 것, 심장이 활동하는 것, 이런 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뇌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위가 어디냐면 뇌간이에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마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옆이고 귀 있는 데고 여기가 이마 있는데 여기가 전두엽, 전두엽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후두엽, 여기가 축두엽, 두정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뇌간이 방금 말씀드린 살아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이 뇌하고 연결시켜주는 요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능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뇌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도 뇌간처럼 자율조절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아니면 전달하고 하는데 관여한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뇌에서 담당하고 하는 게 이제 시상하부거든요. 이 시상하부가 프로이는 이제 우리다가 초자, 자, 아니면 원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슈퍼에고, 에고, 이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시상하부가 이드, 본능과 관련된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초자라면은 이제 전전두엽 중에서도 이제 외측 전전두엽이 초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전두엽이 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맨 처음에 발달하는 게 애착이 형성되고 발달하잖아요. 그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이, 이 뇌가 발달하는 과정은 요 변형계가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변형계는 어디에 있냐면 요 측두엽, 요 옆에 있잖아요. 요 귀 부분. 거기가 이제 축두엽인데 그 안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는데 이 변형계는 정서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서와. 그러니까 정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인지하고 표현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상하부도 이 변형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었을 때 아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생존 불안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 불안이 엄마를 통해서 좀 진정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이제 누워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고 불쾌함이나 짜증을 느끼고 했었을 때 그건 엄마가 얼마나 가까이서 그 근접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민감하게 아이의 어떤 빗맞힐 때도 있지만 그걸 잘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리고 또 좀 적절한 그런 반응들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안정애착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마다 이제 조금 더 불안정한 아이도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좀 더 안정적인 애착에 도움을 주는 경험을 엄마가 해주기도 하고 못 해주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한 경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변형계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변형계는
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제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생존 반응에서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이렇게 경보기처럼 알려주는 게 편도체인데, 그 아이가 불안할 때 이 편도체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거를 또 좀 알아주고 진정시켜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면 편도체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조절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성인이 되었을 때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아니면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지금 불안을 많이 느낀다 라고 하면 이 편도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상 신호에도 더 많은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과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이 편도체가. 그래서 이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기능들이 이제 잘 해오다가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불안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편도체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해마예요, 해마. 그러니까 엄마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할 거 아니에요. 또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취 경험도 하고 좌절 경험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 해마에서 이렇게 이제 쌓이고, 새로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새로이 또 학습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못하던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좋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좀 나쁘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기억들이 저장되는 곳은 바로 해마예요, 해마. 그래서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이제 시상하부, 그 시상하부 위에가 시상이거든요. 시상이라는 거는 모든 감각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시상하부로. 그래서 우리가 위기감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자율신경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변형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형계 발달이 잘 이루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달하는 게 뭐냐면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은 뭐 여기 이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전전두엽은 이 내측 안쪽과 이 앞에서부터 안쪽과 이 외측이에요. 이제 먼저 발달하는 건 내측이에요. 내측. 그리고 이제 외측이 나중까지 더 발달하고, 외측은 논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판단하는 기능, 문제 해결 능력,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 현실 검증 능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외측. 그러니까 약간 MBTI에서 T 기능을 하는 거예요. T 알죠? 예. T하고 F 할 때. 그게 이제 이 외측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내측은, 내측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안화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요 뇌의 가장 밑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눈 안구 위에, 그게 안화, 그 눈 위에 있는 전전두엽이거든요. 걔가 그 좋고 싫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좋고 싫음, 우리가 감각적으로, 되게 어떤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안화 전전두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내측 전전두엽으로 가면은 이제 감정과 어떤 생각을 통합한다라든지, 좋은 나와 나쁜 나를 통합한다라든지,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통합한다라든지, 이런 통합, 수용, 그리고 공감,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내측 전전두엽이 성장하면서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좋은 나 나쁜 나를 한꺼번에 경험했었을 때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를 경험했을 때 그 양가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더 잘 견디고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런 복 내측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에서. 예. 그렇게 이제 그 전전두엽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 기능들이 이제 발달하고 정체성을 이루는 거. 좋은 나, 나쁜 나. 그래서 어떤 자기감을 유지하거나 자기감을 회복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 우리가 늘 좋은 나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놔둬요. 세상이나 주변의 어떤 인물들이 그렇게 안 놔두잖아요. 그렇죠? 또 비교도 하게 되고 질투, 시기심도 느끼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분 받았을 때 다시 회복하는, 나를 좀 일정하게 회복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이 전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발달하냐면 이제 25살 전후로 해서까지 발달하는, 그러니까 가장 발달이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발달이 애착 형성 과정에서부터 전전두엽이 발달이 잘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율성도 잘 이루어진 거고 주도성도 잘 이루어진 거고 또 그 전에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감, 내가 사랑받을 존재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타인에게도 환영받을 존재다, 내가 관계도 좀 잘할 수 있는 관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청소년기까지 20대 초반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관계에서도 적응을 잘할 거고 우리가 사회 변화 과정에서도 적응적인 변화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잘 안 이루어져서 이제 상담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발달적 역동 이후에 구조적 역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조적 역동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마음 구조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인지 체계다, 뭐 아니면은 뭐 정서 체계다, 행동 체계다, 뭐 마음 체계다, 마음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나 체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정서 패턴, 사고 패턴, 자동적 사고, 신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다 그런 마음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또 그때 환경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루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막 인정받는데 연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잃어가는 어떤 내담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이 내담자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과정들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분열, 이제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엄마와 나쁜 나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쁜 엄마를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밖에 투사하면서 내 안에 없애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열이고 이상화, 평가절하고 이런 방어 기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쁜 엄마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밖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인식할 때에도 다 되게 적 아니면 아군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타인들도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이렇게 통합되어서 인지되는 게 아니라 뭔가 쟤네들은 나를 다 공격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이게 발전하면 이제 편집성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는 적응적이었던 구조, 시스템들이 지금은 이제 생명을 다했거나 아니면은 적응을 방해하거나 뭐 이러면서 나한테 어떤 호소 문제나 증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이 발달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들은 어디에 지금 어떤 원인들이 있나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발달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들이 현재 관계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적응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또 사회관계에서 또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그 적응적인 관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증상이나 호소 문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고통, 증상, 호소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발달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전전두엽에 만들어진 시스템, 구조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로 생존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좀 새롭게 얘네들을 좀 형성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이라는 부분들은 이 전전두엽을 갖다가 이렇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고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갖다가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죠? 전전두엽을 들어가서 머리를 깨서 이렇게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참 인간이 참 놀라운 게 또 내 기능 안에는 또 섬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섬엽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적 감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내적 감각 기능이 섬엽이라는 것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섬엽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전두엽
전두엽과 측두엽 요 사이에 이렇게 조금 고랑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쪽에 있어요. 섬처럼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섬엽이래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얘가 어떤 기능을 얘가 이제 하게 되냐면 안에 있는 감각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서 과거 기억들,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우리가 다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이 섬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DM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분이 디폴트 모드, 그러니까 기본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얘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얘가 또 뭐도 하냐면은 상상도 하고요. 과거의 일을 회상도 하고요. 예측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처럼. 그 DMN이 이제 작용하면서, 이게 또 내역과 같이 작용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과거의 기억의 감각들을 다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접근법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인지행동에 관련된 이론들도 있을 수 있고, 정신역동에 관련된 이론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기법들 중심으로 해결 중심이나 게스탈트 이론이나 가족 치료 이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접근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에 있는 그런 내적 감각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전두엽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향식은 우리가 대뇌피질이나 이런 전두엽 이성적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걸로부터 다시 감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인지행동은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고, 인지행동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용전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에 있는 감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라는 게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부분들은 안에 있는 감각과 외부 감각들을 이렇게 다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상담 안에서 이게 호흡을 조절하는 부분들, 또 숨 쉬는 어떤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몸하고도 되게 많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방식들이 안에 있는 감각들의 기억들을 다루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어떤 사고체계나 정서체계를 다루면서 안으로 들어가든지, 방식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든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든지, 어쨌든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전전두엽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변형계에서 지금 불안정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불안해가지고 위험 경보 신호를 울리고, 그리고 이제 몸이 반응하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 시상하부에서 죽을 것 같은 감각들을 전두엽에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야, 이건 지금 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확 기절시키는 과정까지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작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으로 가져와가지고 재구성하면서 다시 전전두엽에 있는 부분들이 재구조화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경험하고 재구조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형계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전전두엽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뇌에서는 가장 유연하다는 거는 가장 변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뇌 가소성, 그러니까 뇌 구조가 변한다, 아니면 신경 가소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것도 이 전전두엽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전두엽이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은 새로운 경험들을 이 해마에 새롭게 저장하는 거예요. 다시 저장하면 전전두엽이 어떤 똑같은 자극이 왔었을 때 예전처럼
반항하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어떤 섬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DMN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시 끄집어 와서 그 감각들을 다시 느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질문한다면 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상상만으로도 슬퍼하게 되잖아요. 뭐 상상만으로도 미각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신맛을 상상하면 침이 고이잖아요. 이런 자율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뇌의 기능들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뭐 웃음 치료 같은 경우에도 막 웃다 보면 뭐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뇌는 그런 것들을 뇌를 속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반응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어떤 내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섬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상상할 수 있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만드는 DMN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상담이라는 부분들은 이 전전두엽의 부분들을 재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변형계의 반응들을 좀 재구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서 조절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사고 조절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행동 조절도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미흡 하나마 이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뇌 구조에 이렇게 좀 변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나를 이해하는 과정, 또 마음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 또 이게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는 과정,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부분들이 뇌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좀 더 깊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또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마루였습니다.